우리 전부 다 합격자 모임날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합격자 모임날 오시면 그 겨울에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18번 그 겨울에 찻집을 합격자 모임날만 부른다니까. 그 노래 듣고 싶으면 오세요. 네, 그 노래 듣고 싶으면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51페이지입니다. 자, 151페이지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흐름을 파악을 딱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일에 놓으면 이제 이렇게 나와.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만 봅시다.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 관계라면 소유권과 소유권마다 이외. 됐죠? 그럼 이렇게 또 두 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이게 오면 이건 X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면 이건 X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공부할 거리가 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그거 중요한 게 가등기거든. 그러면 여기는 표제표는 가등기가 없어요. 그럼 가등기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나눴잖아. 이거 용익권이죠. 이게 무슨 권이다? 자랑권. 그럼 항상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누느냐, 다르기 때문에 나누느냐,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동일하면 나눌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게 오면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면 이거는 X. 자, 하나만 해봅시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빨리 말하세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가 오니까 여기는 먹고 X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입니다. 지분. 우리 집을 남편과 아내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공동 소유하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답입니다. 지분에 전세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전세가 된다 안 된다? 지분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오면 어느 하나가 X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해되는 부분 한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유권이 나오거든. 그럼 소유권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 그럼 이걸 또 두 개로 또 분류가 돼요. 두 개로 또 분류가 돼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보존이고, 그럼 이거는 직권 보존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당연히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고,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거든. 이 소유권의 이전을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이자를 생략합니다. 그냥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반드시 소유권의 일부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가 뭐냐?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 아파트, 그 일문제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라 너무 쉬운 겁니다.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그럼 단독 소유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다. 그럼 공동 소유예요. 맞죠? 네. 그러면 지분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도 매매가. 그럼 여기서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그냥 전부대로 생략합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은 종류가 많은 거라. 그게 매매, 교환,
정려,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고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고 진정 명의 회복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환매 특약 소유권 이전이고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원점으로 다시 갈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이때 등기부에서 자 여기도 써놓고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만약 이게 지적법 시간이었다면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써야 돼요. 지적법 시간이었다면 왜? 지적법은 말 그대로 토지만 공부하거든. 근데 우리는 등기법 시간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등기법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게 있다면 건축물대장에 그래서 등기법을 공부할 때 여기가 부동산 표시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이건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지. 오케이? 네. 그럼 등기법에서는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소유자요. 등기법에서는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 그럼 시험은 여기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안 낸다 이 표현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다. 여기 한 문제 내면 여기 10문제 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접근을 할 때는 쉽게 접근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전세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시험에는 소유권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전세권을 시험에 잘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은 종류가 다양한 거라.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최소 5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12문제, 5문제 이라면 엄청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우러 가느냐? 이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배우러 가요. 그럼 가장 먼저 매매가 나오거든. 이 매매는 시험에도 잘 안 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매매는.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책 펴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자, 보세요. 여기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세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자,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초창기는 계약금만 주고 받지. 맞아. 그럼 계약서 쓰고 두 사람은 집에 가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한다? 그 세금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라면 신고 일련 번호 이거를 줘요. 흔히 말하는 거래 신고 필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로 가야지. 등기로. 그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매매 뭐가 나온다? 목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목록이라는 말은 부동산이 하나라는 말이다, 여러 개라는 말이다. 그 여러 개일 때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목록은 세 번이 나오거든. 그 세 번이 나오는데 공동 담보 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전세 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목록이 있다. 그러면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요. 2개 이상일 때. 그런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부동산은 1개인데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그럴 때는 1개일지라도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3번을 했어요. 그럼 3번 했는데 이 5개를 2개로 고치는 거라. 고맙다 안 고맙다?
그럼 맞췄다, 안 맞췄다?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데 2개일 때 작성한다 이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사람의 심리는 5개를 외우지. 누가 작성한다는 거는 조금 등한시역이거든. 출제인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우리는 매매 목록을 배우러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매매 목록이 키가 아니고 거래가액이 키예요. 거래가액이 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가액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래 나와요. 자, 그럼 시험을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잠깐 한번 보고 와서 그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월 2일 날 매매를 했죠. 매매 거래 우리의 가격 이게 거래 가액입니다. 매도구로 나와 있다 30억.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대금 이걸 법률 용어로 거래 가액입니다. 여기에 30억 이렇게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이 거래 가액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예요. 거래 가액은 언제부터 등기부에 기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2006년 1월 1일 뭐다 이후. 그럼 이전에는 안 했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하이라이트 게임이다. 무슨 계약서? 매매. 그럼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을 때만 하는 거라. 그러면 교환 계약서, 정려 계약서 이런 거를 가져오면은 거래가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계약서일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뭐 됐을 때 한다? 이전. 그럼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적어 볼게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죠. 자, 우리가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본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본등기. 그러면 거래가액은 가등기 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때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다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거래가 이걸 등기하지 뭐다 않는다. 매매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갑구의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 이걸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그러면 잠깐만 해볼게요. 요 팁을 잠깐만 볼게요. 요 기출 문제를 볼게요. 여기만 딱 줄 거 보세요. 등기 원인란. 그러면 거래 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느냐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느냐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거 줄 거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죠. 요 30억이 거래가액이라는 거 이해하죠? 이 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자 기타 사항란. 여기 보니까 거래 가액은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는 거라.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할 때 이 칸을 쓴 거예요. 저 거래 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작. 권리자 기타 사항란. 그럼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볼게요. 우리는 등기부 표제부를 배운다. 갑구 얼구를 배운다. 갑구 얼구. 자, 정리합니다. 갑구와 얼구는 등기부의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아. 양식이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다는 걸 항상 얘들 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주민등록증의 모양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이. 면허증의 양식, 여권의 양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와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사항란. 요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이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기, 요리할 때, 여기를 볼 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상난. 이거는 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네, 시험 문제 출제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어느 칸에 기록한다? 권리자, 기타, 상난.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매매 목록이 제공이 됐다면 거래가액은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해.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매매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해 봅시다. 자, 부동산에 몇 개 이상일 때 목록 2개.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목록을 한다. 그래 딱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두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에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있죠. 옆에다가 지분이라고 썼어요. 지분.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지분.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잠깐 보세요. 이 부동산을 그림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있지. 맞아. 그럼 아니면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단독 소유하면 100의 지분을 갖지. 공동 소유하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지. 맞아요? 네. 그럼 쉬운 거 해봅시다.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요거는 지분에, 다시 합니다. 을이 몇 분의 몇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분의. 이거를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죠? 요거는 지분의 무슨 이전? 전부 이전이에요. 지분의 전부 이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2분의 1 중에 2분의 1만 이전할 수 있다. 그럼 몇 분의 몇이고? 4분의 1. 그럼 4분의 1만 이전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요거는 지분의 전부 이전. 지분의 무슨 이전? 일부 이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갑이 단독 소유합니다. 그럼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단독 소유하다가 공동 소유로 바꿀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몇 분의 몇? 2분의. 그럼 옛날에는 몇이었다? 100. 지금은 뭐다? 50.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여기 또 지분의 이전이에요. 이 사람한테 2분의 1을 준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돼. 요 글자, 아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독 소유를 무슨 소유로 하거나 공동. 그러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아까 지분의 2분의 1을 이전하는 거는 무슨 이전? 전부. 아니, 적지 마세요. 4분의 1을 이전하는 거는 무슨 이전? 일부. 저런 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낱말 뜻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매매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2분의 1만 매매한다, 4분의 1만 매매한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중, 자, 이거 이제 4분의 3 중 절반. 이런. 그러면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맞아요. 그럼 4분의 3의 절반은 몇 분의 몇입니까? 8분의 3. 4분의 3의 반은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3이지. 맞아요. 그러면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4분의 3 중 일부 이라면 여기다 줄 거예요. 8분의 뭐다? 3. 그럼 여기다가 썼어요. 2분의 1 요래 쓰고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인이 어떻게 시험에 냈냐면은 여러분들 이랍니다. 4분의 3 중 절반은 몇 분의 몇입니까? 8분의 4.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4분의 3 중 일부 8분의 3 이전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지.
맞아요. 네. 그럼 얼른 보면은 절반이라니까 2분의 1이라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이지. 그럼 4분의 3의 절반은 2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3이 되는 거지. 요게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민법에 가면은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답으로 할게요. 공유 지분이 있답다. 있다. 합유 지분이 있답다. 괜찮으면 야단 안 칠 테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다. 있다. 자, 그런데 지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와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어. 그러나 등기부에 표시를 하는 거는 공유 지분은 표시를 해야 하네요. 해. 합유 지분은 표시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총유는 지분이 있답다. 그럼 그 총유는 우리 등기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동일하고 우리는 공유와 합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기록이 돼 있으니까 칠판을 봅니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마다 있다. 지분도 상속이 돼야 한대요. 돼. 지분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마다 있다. 지분도 매매가 돼야 한대요. 돼. 그런데 합유는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여기다 이 글자는 썼어요. 합유라는 뜻. 그러면 합유라는 뜻은 기록해야 하네요. 해. 그러나 합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이 말만 딱 조심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과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기출문제를 보세요. 줄 거지 마세요.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는 각자의 요것만 딱 줄 거 보세요. 지분 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OX다 X지. X지. 그렇게 시험에 낸다 이 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알아야 돼.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 좀 전에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한다? 시작. 소유권 이전의 등기.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합유는 아직 쓰지 마세요. 합유자가 갑, 을, 병 세 사람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 합유를 하고 있어요. 할 때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답다. H. 그럼 지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 변했다면 이전 등기해야 되느냐? 변경 등기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 즉 3명을 2명으로 변경을 해야지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 글자예요. 이 자리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가 오면 맞는 말이고 소유권 이전이 오면은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거 칠판을 봅니다. 공유 지분이 달랐을 때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지.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합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 그럼 OX다 X.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면은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이제 우리가 또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요걸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를 딱 잡으세요.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딱 뜨면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공동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하느냐 이걸 갖고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를 때는 항상 이라서요. 공유물은 공동 소유지. 그럼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청 시라 공동 이거 아주 자주 내요. 그럼 여기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 공동에다가 줄 긋고 단독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저 이 문구에 공동 신청한다면 O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단독 신청한다면 뭐다?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합유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무슨 등기한다? 시작. 합유명인 변경. 밑에다가 하나 더 썼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면 뭐다? X. 합유명인 변경하면 뭐다? 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죠? 네, 요거 딱 키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데, 이거는 한 개만 딱 조심을 해두면 되거든. 우리가 국가가 잠깐만.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요 글자, 요 적지는 마세요. 적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현대 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현대 건설은 개인 사업자거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겠지. 맞아요? 네. 그럼 서울시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때는 신청한다는 표현을 쓴다. 촉탁한다는 표현을 쓴다. 시작. 촉탁. 개인이 수용하면 신청이고 관공서가 수용하면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 수용은 옆에다가 쓰세요. 187조입니다. 그럼 187조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여기서 서류는 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용이라면은 제일 문제는 보상금이죠.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고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금을 좀 아끼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처음부터 도장 찍어준다? 찍어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 있죠? 그럼 처음부터 도장 찍어준다. 이게 협의 수용입니다. 그러면 협의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버팁니다. 버틸 수 있다. 있다. 그럼 재결할 수 있다. H. 이때는 무슨 수용? 재결 수용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수용을 했다면은 그러면 재결의 단계에서도 또 버틸 수 있다. 그럼 국가도 열받습니다. 그러면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 뭐다? 있다.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 뭐다? 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수용했다면 보상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럼 이때는 상식으로 보세요. 제일 먼저 도장 찍어주는 게 무슨 수용이다? 협의. 버티는 게 뭐다? 재결. 그럼 보상금 주고 공탁 걸고 사업 진행할 수 뭐다? 있다. 저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거든. 자, 이거는 이제 답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원인은 토지 수용입니다. 원인 일자는 자 여기 줄 거 보세요. 수용의 무슨 개시. 그럼 요 옆에 기출문제를 보세요. 수용의 재결일에다가 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일을 쓰느냐 수용의 재결일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 시작?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 여러분들 수용의 개시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용지서가 날라옵니다.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거기다가 날짜가 나와. 7월 1일 수용일에서 나서 7월 1일 수용. 그게 수용의 개시일이고 이 7월 1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7월 1일까지는 내 통장에 보상금이 입금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의 개시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등기원인 일자는 무슨 날짜로 쓴다? 시작. 수용의 개시. 그 맨날 시험에 수용의 재결일이라면 OX다. X.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직권말소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민법을 가져오면은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OX다. 괜찮아요. 몰랐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오케이? 그 원시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데 실무에 가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원리를. 괜찮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거든. 그럼 여기 이제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용되는 토지 있죠. 아무리 못 되더라 하더라도 10만 필지는 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맞다? 10만 필지가 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원시취득으로 밀어붙이면 전부 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10만 장입니다. 맞아요. 표제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갚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20만 장을
수작업 해야 돼. 수작업.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지만 옛날에는 좀 손으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인력 낭비다, 낭비 아니다? 인력 낭비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걸 그 등기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는 그냥 소유권 이런 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등기부에 원시 취득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칠판을 보세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고가. 그럼 100만 장 10만 장 등기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칠판을 보세요. 이럽니다. 1번의 소유자 누구다? 가. 1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합니다.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2번에 국가로 갑니다. 가고 여기서 2번에서 1번은 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국가.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갑구죠. 그럼 수용할 때는 얼굴을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굴가 지금 지워졌죠. 없는 거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시 치료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10만 장의 등기부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나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정답입니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런 등기 하고 그 위에 있는 등기부를 전부 다 말소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말소 안 시켜도 소유자가 누구다? 국가. 맞지? 네. 그런데 이거는 말소 안 시키면 국가가 껴안어야 돼, 안 껴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지워야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정리했다 합니다.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를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거라. 소멸해버리니까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되는 게 하고 그 위에 있던 등기부는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말소를 하는데 시험에는 그러면 말소하는 거를 시험에 내겠어요? 말소하지 않는 예외를 시험에 내겠어요? 그 예외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소하지 않는 예외가 3개가 있거든. 3개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줄 긋지 마세요. 전부 다 말소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무슨 등기? 지역과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거든.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문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리는 존속시키자라고 결정했다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빨리 말하세요. 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시험에 내는 거는 이거를 시험에 낸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잠깐만 넘겨볼게요. 자, 이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요리로 보세요. 말소되는 O가 있고 말소되지 않는 X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니까 등기에는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해. 그런데 안 하는 예외 3개 있다. 그럼 하는 거를 외운다. 안 하는 것만 외운다. 안 하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수용을 개시일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 맞잖아. 그럼 이때는 가장 쉬운 답입니다. 수용의 개시일 이전이죠. 그럼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이래 답하면 돼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할 수 뭐다? 없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칠판을 볼게요.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거 잠깐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나올 거거든.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답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용에서는 틀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왼쪽 거를 먼저 보세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죠. 요거는 이전에 뭐다? 말소.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국가라고 봅시다.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수용의 개시일이 매월 며칠이다? 1월. 그럼 1월 1일이 되었어요. 1월 1일이 되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국가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국가가 소유자다. 그 말은 국가 이름으로 등기해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안 해도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 맞아요? 네. 그러면 국가는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는 이랍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이건 항상 187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리합니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예요, 말소. 그럼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렇게 봅니다. 국가가 현대건설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1월 2일 날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1월 2일이 되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보상금을 지급 안 했어. 그럼 공탁금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그래. 근데 공탁금도 안 걸었어.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업을 포기했다면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답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소시켜야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는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지만 이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지웁니다. 지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 뭐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럼 요 말소 등기는 갑하고 사업시행자가 무슨 신청한다? 시작. 공동.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시작. 공동. 이거 딱 외우세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말소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됐죠? 네. 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 명의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무슨 신청? 단독. 그러면 이거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봐볼게요. 요거 잠깐만 봐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요 칸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봅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인을 하는 경우 등기는 그 목적을 여기만 줄 거면서 건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여기다 그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면 OX다. X.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이에요. 직권 말소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시험 문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직권 말소. 풀어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단독이 아니고 무슨 말소? 직권이에요. 직권. 기출문제 그렇게 낸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는가 안 하는가. 디귿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디귿은 시험에 출제된 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이래 잠깐 볼게요. 자, 이래 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안에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그건 제목만 보면 되는 거라. 자, 한번 해볼까요?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니까 이전을 키로 잡았어요. 수용되기 이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앞.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자, 이 부동산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자,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자,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 사망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을. 그 말은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을. 지금 소유자는 을입니다. 다시 할게요.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나와 있다? 가. 그러면 이걸 수용하는 거로 수용. 그럼 수용은 몇 며칠 날 했다? 1월. 자, 이제 답입니다. 이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했습니까? 을로부터 수용했습니까? 좀 전에 갑 죽었다고 했다 안 했다? 갑 죽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즉 수용은 갑으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을로부터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된 게 안 해도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수용했다? 을로부터 수용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수용했다? 을로부터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상속등기를 한 거예요. 상속등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잃었는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것 때 할 때 이거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는 누구로부터 수용했습니까? 을로부터 수용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등기는 수용보다도 앞에 있었다, 뒤에 있었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등기는 지울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답은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 글자를 그대로 쓰면 틀릴 사람은 있다, 없다? 수용되기 이전이니까, 수용보다 앞이니까 말소를 못하지.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그 다음에는 숫자를 씁니다. 숫자. 그럼 숫자를 쓰면 이렇게 합니다. 2월 1일 수용을 이랍니다. 2월 1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잃어내기를 신청할 때 1월 2일 상속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용은 매월 며칠이다? 2월 1일. 상속은 매월 며칠이다? 1월. 그러면 1월 1일 상속은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그럼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등기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 맞추면 조탕 사드릴게요. 자, 어제 아래서 그 합격생들하고 산에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조탕 사드린다고 많이 했는데 진짜 조탕 사드린 적 있어요? 이러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 봅니다. 자, 정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표현은 분리처분. 할 수 없다는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몇 번이 나온다? 이 3번이 나온다 이 말이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 3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랍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럼 지금 이게 나오는 거라. 요역지와 지역권 이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모를 때는 항상입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가지고 가지 말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항상 이래 생각하라서 그게 이해력이 더 빠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는 갑의 토지입니다. 등기부가 이거예요. 이거는 을의 토지입니다. 등기부가 이겁니다.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 누구다? 을. 자, 이때 을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잖아요. 갑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않아.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그럼 요 땅을 우리가 뭐선지 성역지, 요 땅을 뭐선지 요역지. 그래서 편익을 주는 땅을 법률용어로 성역지라고 부르고 편익을 받는 땅을 법률용어로 요역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요게 한 필지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요것만 지금 빌렸으니까 뭘 빌렸다? 그러니까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줘.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 그 말은 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한다. 그럼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죠. 쓰니까 지역권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래서 갑이 무슨 자? 권리자.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그래서 성역지 등기용지에는 갑하고라고 공동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청을 하고 하나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요. 그게 직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두 번 하는 거는 하나는 신청을 하고 하나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청, 하나는 뭐다? 직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래 볼게요. 그럼 이 땅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럴 때 이제 분리처분 금지라는 말은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이 땅의 지역권을 갖고 있지. 그러면 요 소유권과 요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이 말은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를 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때 이랍니다. 갑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며 이랍니다. 지역권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볼게요. 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수용을 하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갑이 요 토지에 갖고 있던 지역권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요 지역권은 말소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이걸 지워버리면 요것만 넘어간 거지. 그러면 그게 분리처분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우와, 잘했어요. 오늘 어려운 거 해결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좀 전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칠판을 저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여기 봅니다. 두 개를 줄 거야 됩니다. 수용에 따른 소유는 그 부동산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래놨거든. 맞다, 틀리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볼게요.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말소 안 되는 거를 아까 전에 몇 개? 세 개인데 마지막 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응용이 안 되는 글자예요.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다, 말소하다? 여기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여기에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지역권의 등기는 여기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출제인의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말소하는 걸 내고 하나는 말소 안 하는 걸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몇 개 냈다? 2개. 그래서 여기서 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이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풀이하면 이러죠.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지만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 맞다. 우와,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잠깐 볼게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답은 이겁니다. 요리로 잠깐 가볼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시작 공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잠깐 볼게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는 말소한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만다. 해봐.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경정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어. 회복의 등기인데 이 두 개는 이겁니다.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 그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등기가 경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한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그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게 경정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 거라. 그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켜야 된다? 회복. 그러면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시킨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 다시 좀 전에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나와야 하나요? 그럼 이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처분의 멸실 등기, 처분의 제한의 등기, 가등기, 부기 등기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변경, 경정을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경정은 고칠 경자거든.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것은 경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전세금이 3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이걸 수정하는 게 경정등기다 이 말.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어. 이런 거를 수정하는 등기가 경정등기다 이 말. 그럼 변경등기는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전세금이 2억인데 3억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거는 고치는 게 무슨 등기다? 변경.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것은 경정이고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은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말소 회복도 이 두 개는 성질이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여러분들 글자로 보세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볼게요. 요거를 써볼게요. 그러면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이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부적법. 시작.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구별만 해두면 되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100번지의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적법이다 위법이다? 그걸 지우는 거는 그냥 말소 등기지. 그런데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시킨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시켰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누가 잘못했다? 등기관. 그럼 등기관이 회복하는 거고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와 경정 등기는 잘못된 걸 바로잡거든.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법학에서 잘못한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문장이 제일 어렵거든. 자, 이거만 해놓고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만 한번 와볼게요.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래 봅니다. 이 부동산에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여기 을에게 건전한권을 설정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수용에 개시일이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사업시행자. 그럼 국가라고 칩시다. 소유자가 누구다? 국가. 맞아요. 그러면 국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단독을 한다. 단독. 했죠? 됐죠? 요거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무슨 신청? 단독.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은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럼 요 지우는 거는 누가 지웁니까? 직권. 요거는 무슨 말소? 시작. 직권 말소. 여기까지 이해했죠? 했는데 정답입니다.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 국가라고 합시다. 현대건설이라고 합시다.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했는데 현대건설이 사업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요게 소유권 잃어내기 시작. 말소. 그러면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말소 등기해야 복귀한다. 말소 등기해야 복귀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요거 말소는 사업시행자 혼자 한다. 갑하고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한다. 공동. 그럼 이제 말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소유권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까 전에 말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근데 회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지, 이제. 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야지. 그럼 이거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누가 말소시켰어요? 등기관이 말소시켰지. 그럼 회복도 누가 해야 된다? 등기관. 그럼 직권으로 회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1번 건전항권 말소 회복의 등기 하면서 여기에 1번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자, 그러면 쉽게 해볼게요. 이 등기 누가 말소시켰다? 직권. 그럼 회복도 누가 한다? 직권. 이 말이에요. 말소를 직권으로 말소를 시켰으니까 회복도 직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 문구가 이 문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리로 와보세요. 소유권이 말소한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복한다. 이해했죠? 네, 잘했어요.